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2018년도 1회차 시험 영상을 올려놓고 시간이 쭉 흘러가서 이제 벌써 3월 11일 날 시험을 2회차 시험을 진행을 또 했습니다. 아마 3회차가 지금 4월 14일 날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빨리 작업을 해서 이 기출문제 2회차에 대한 그 문제풀이 과정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 잡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조금 빨리 올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뭐 시험 보고 나서는 한 2, 3일? 2, 3일 정도가 흘러갔습니다. 자, 매번 저희가 해왔던 것처럼 CS 개론부터 시작해서 전략론, 실무론까지 차례대로 한 번 영상에 한 10개씩만 문제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험에서 CS계로는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교재를 조금만 좀 보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에 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문제를 조금만 좀 보실 수 있는 시간만 확보됐다면 누구나 다 풀 수 있었던 예전 시험 대비하면 상당히 수월한 문제로 구성이 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CS개론 1번 문제부터 들어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1번 준거 집단의 준거 집단 내 생각의 기준이 되는 집단 영향을 주는 유형 중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보기를 봐야겠죠. 소비자가 보상을 기대하거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기대에 순응할 경우 발생한다. 자, 여기에서 그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기대에 순응할 경우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순응할 경우에 발생된다. 저 키워드를 갖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1번에 있는 실용적 영향입니다. 실용적 영향이라고 하는 키워드, 이 정답에 있는 내용 자체가 저 세부 설명이 위에 보기로 나와 있는 건데요. 저 중에 기대, 다른 사람의 기대에 순응할 경우 발생하는 거, 실용적 영향, 이거 같은 경우도 교재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던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2번 고객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 원천의 분류 중 공공적 원천에 해당하는 거죠. 공공적이라고 나옵니다. 공공적. 자, 이래놓고 본다면 공공적이다 라는 키워드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근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포장. 얘는 어디 있을까요? 포장. 네, 이거 상업적 원천이죠. 상업적 원천. 동료. 자, 동료는 어디가 있을까요? 동료라고 본다면 결국은 뭐 동료 이렇게 본다면 이것도 상업적 원천이 맞아요. 근데 이제 동료 그러면 뭐 가족, 친구, 이웃, 친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 원천으로 이걸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업적 원천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3번 포스터. 이거는 뭘까요? 포스터 같은 경우는 그죠? 이 포스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상업적 원천이에요. 대중매체, 제품 사용은요? 5번에 얘는 경험적 원천이 될 거예요. 이래놓고 보면 1번, 2번, 3번은요 전부 다 상업적 원천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굉장히 쉽게 대중매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좀 볼까요? 고객 특성 파악을 위한 고객 가치 정보 중 계약 정보에 해당하는 것.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원칙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좀 기억하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여러 가지 고객에 대한 정보라는 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교재 고객 프로필 정보와 계약 정보 정도는 꼭 좀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소득의 원천. 자, 돈을 버는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소득이 생기는. 2번 재산 상태. 자, 이 두 가지는 다 뭘까요?
구매력 정보입니다. 구매력 정보. 여러분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건 구매력 정보라는 거는요. 돈, 재산에 관련된 거예요. 전부 다. 3번 출신 학교. 이건 뭘까요? 출신 학교? 네, 이거 프로필 정보죠. 4번 고객 소개 정보. 이거는 좀 뭐랄까요? 일상적인 단어는 아닌데 고객 소개 정보. 이건 뭘까요? 이건 관계 정보예요. 관계 정보.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고객 지갑 점유율. 이게 뭘까요? 네, 이게 계약 정보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계약 정보. 그래서 이 문제에 보시게 되면 고객 지갑 점유율이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외우지 않으셨더라도 1번, 2번, 3번, 4번만 골라낼 수 있었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자, 성격 유형 지표 MBTI입니다. 네 가지 선호 경향에 대한 설명 중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건 뭐 매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세부 설명을 가지고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보기를 좀 볼까요? 오감에 의존하여. 여기서 바로 답 나옵니다. 오감에 의존한다. 뭡니까? 오감. 네, 감각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일본에 있는 감정형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키워드가 네, 사람과 관계라는 말이 꼭 튀어나올 겁니다. 3번 외향형이라는 키워드는 뭘까요? 외향형에 대한 거. 네, 깊이 있는 대인관계라는 게 키워드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내향형은 뭘까요? 네, 폭넓은 대인관계. 죄송합니다. 내향형이 깊이 있는 대인관계가 될 거고요. 외향형이 폭넓은 대인관계라는 게 되겠죠. 제가 지금 반대로 설명드렸어요. 인식형, 그럼 뭘까요?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다라는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향형, 내향형 헷갈리지 마세요. 잘못 설명드렸다고. 다음 문제. CRM 문제네요. 메타그룹에서 제시한 고객 관계 관리의 분류 중 다음 보기의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기가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프론트 오피스, 고객 접점을 연계한 업무 지원. 뭐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2번, 두 번째, 백 오피스와 CRM의 통합. 네, 프론트 오피스, 백 오피스가 다 나오네요. 세 번째, 자동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의미. 여기에서 답이 그냥 나오죠. 자동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된 저희 분석 CRM, 운영 CRM, 협업 CRM을 메타그룹이 주장한 건데 세 개 중에 자동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측면 뭐가 있습니까? 자동화 되게 되면 운영 CRM이 될 겁니다. 이것도 이 같은 경우도 세 가지를 기억을 못 하시는 뭐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동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충분히 운영 CRM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 관계 관리 CRM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문제 겁나게 기네요. 1번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 서비스는 물론 차별화된 보상 등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여 고객과의 관계 관리에 기업의 초점을 맞추는 고객 중심적인 경영 방식이다. 이건 뭐 구구절절히 맞는 얘기입니다. 2번 단순히 마케팅에만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모든 내부 프로세스 통합을 요구합니다. 얘도 맞죠. 3번 정보기술의 기초를 둔 과학적인 제반 환경의 효율적 활용을 요구한다. 이건 맞습니다. CRM은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거예요. 4번 고객의 수익이 가장 높은 지점에 관계를 구축하여 단기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정적인 경영 방식이다. 자, 이건 좀 맞는 얘기일까요? 뭐가 좀 이상하죠? 제가 앞에서 문제를 시작할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CRM 그러면 꼭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사적, 장기적.
장기적에 위배되는 거는 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라고 보시는 것도 맞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4번 보기 중에 단기적인 이윤을 추구한다. 예, 이건 잘못된 설명이죠.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4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5번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될 겁니다. 나머지 네 가지는 전부 CRM, 고객관계관리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4번 보기만 단기적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던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좀 볼까요? CRM 전략 수립 단계 중 결정된 제안에 대하여, 자, 잘 보세요. 문제에서 결정된 제안에 대하여, 자, 네 번째 단계 고객에 대한 마케팅 오퍼 결정은 이미 끝이 났어요. 무엇을 고객에게 적합한 형태로 전달할 것인가? 자, 여기 이게 물어보는 문제죠. 지금 고객에게 적합한 형태로 전달할 것인가? 이건 뭐예요? 기왕 줄 거면, 네, 마케팅 오퍼 결정 때문에 와시 결정됐으면 기왕 줄 거면 어떻게 해라? 맞춰서 좀 줘라. 맞춰서, 네, 맞춰준다는 의미, 개인화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 수립 단계를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요, 문제의 의미만 좀 파악할 수만 있었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적합한 형태로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 기왕 줄 거면 맞춰서 줍시다. 만약에 고객에게 줄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단계라면 답이 뭘까요? 5번에 오퍼 결정이 될 거예요. 마케팅 오퍼 결정이 될 텐데, 그것 말고 지금 뒤에 있는 내용이 물어보는 이 문제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ECRM 나옵니다. CRM을 뭐 온라인으로 갖고 온 거죠. 이 중에 인터넷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한 활동. 자, 여기 답이 나옵니다. 벌써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한. 자, 그럼 오프라인에선 판매하는 게 뭡니까? 세일즈요. 이걸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한 활동이나 여기에 필요한 수단을 의미합니다. 이거 뭘까요? 앞에다가 세일즈 앞에다 이자 붙이면 되죠. 이 세일즈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서비스는 뭐죠? 그러면 네,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관리하는 활동이에요. 이 시큐리티, 이거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개인정보라든가 정보가 돌아다녀요. 온라인에. 그러니까 해킹 피해라든가 바이러스 피해, 이런 거를 좀 확보해야 된다. 이 피해 방지를 위한 이 마케팅 뭐 하는 거죠?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마케팅 그러면 네, 고객의 정보를 뭐 수집해서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마케팅 전략,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커뮤니티, 이건 뭐예요? 네, 우리 정보 교환이잖아요. 뻔히 알고 있는 동호회, 이런 관점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휴스턴과 레빙거가 제시한 인간관계 형성 단계 중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 보기 좀 볼까요? 두 개. 두 사람 사이에 크고 작은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자, 상호작용. 이렇게 되면 면식 단계는 아닐 거예요. 분명하게. 그죠? 세 가지 단계 중에. 두 번째, 호혜성의 원칙을 초월한다. 여기서 답이 나오죠. 호혜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단계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비상적 역할 단계, 접촉 단계, 직접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단계라고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는 단계랍니다. 그럼 볼까요? 네, 가족이나 뭐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상호 의존 단계라는 게 만들어질 겁니다. 위에 보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호혜성의 원칙을 초월한 경우라는 걸로 포커스를 잡으시면 향후에 이런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년 가까이 제가 이 기출문제 자료를 정리하면서 본 적이 없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인간관계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현재 보기 좀 봐요. 현재의 인간관계에서 얻고자 기대하는 성과 수준이며, 자, 현재의 인간관계 지금입니다. 주로 과거의 인간관계에서 받아온 성과의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자, 이렇게만 된다면 잘 보세요. 고객은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현재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기준은 어디서 끌고 온다? 과거로부터 끌고 온다는 거예요. 과거의 뭐로부터? 경험으로부터.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현재의 관계에서 얻는 성과가 무엇보다 높으면, 과거에서 끌어온 기준보다 높으면 만족감을 느끼는 반면에, 현재의 성과가 무엇보다 낮으면 불만을 느낀다. 과거에서 끌고 온 것보다 낮으면 불만을 느낀답니다. 자, 그럼 뭘까요? 과거에서 끌고 온 경험이 결국 뭐가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준과 비교되고 있죠. 비교. 그래서 이거 우리가 CL이라고 부르고요. 비교 수준, 인간관계의 만족도 결정 요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위에 보기만 잘만 읽으실 수 있을 시간만 확보되셨다면 틀리지 않고 풀어보실 수 있을 만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의 내용과 보기의 내용이 어떻게 답을 지칭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오늘도 10문제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11번 문제부터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